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우리 심화 마지막 날이죠. 자, 마무리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어서 나가기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한 거를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하셨는데 문제 1번. 자, 다음은 앙드레신 패션의 X1년 12월 31일 회계자료 일부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앙드레신 패션의 X1년도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매출원가를 물어볼 때는 원가의 흐름이 자, 우선 이제 제공품 기준을 그리면 되죠. 자, 제공품은 기초. 그 다음에 재료비가 들어오겠죠. 자, 우선 재료비가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노무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완성된 것은 제품으로 가고 미완성은 기말로 가겠죠. 이렇게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공품 다음에 나오는 게 제품. 그러면 제품은 기초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완성품이 여기로 넘어오겠죠. 자, 제공품에서 넘어오면 여기서 팔고 남아있는 게 기말. 그러면 여기 팔린 게 매출원가. 그럼 지금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요 매출원가 요게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초와 기말의 제공품은 없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 없고 기말 제공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재료비가 3만 원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자, 이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재료 기정을 그려봐야죠. 그러면 재료비를 그리면 기초 재료에다가 매입 재료를 더해서 기말 재료를 빼면 요게 재료 사용액이고 요 재료 소비액이 여기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 힌트가 직접 재료가 3만 원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직접 재료 구입액이 8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재료가 3만 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기초 재료에 비해서 기말 재료가 3만 원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만 원이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기초는 아무 숫자를 갖다 써주면 돼요. 0. 그럼 여기는 3만 원 되겠죠? 여기를 만 원. 그러면 여기는 3만 원 증가되니까 4만 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6에서 기말이 3만 원 늘어나면 자, 재료 소비액은 83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 소비액은 이렇게 83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40.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는 60. 그럼 이게 183만 원이죠? 자, 기말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완성품 원가가 183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183만 원인데 자, 제품은 7만 원이 감소되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제품이 기초에 비해서 7만 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여기다가 7만 원보다 더 큰 수를 쓰면 되죠. 여기다가 7만 원 쓰세요. 그럼 7만 원 감소되니까 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8만 원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7만 원이 줄었으니까 만 원이죠. 어떤 경우든. 그러면 183에서 자, 70을 더합니다. 7만 원을 더하면은 19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매출원가는 1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8만 원을 썼다. 그러면 191만 원이 되죠. 그런데 여기 만 원이 있으니까 답은 똑같아지죠. 그래서 정답은 자, 문제가 요구하는 앙드레신 패션의 매출원가 얘는 1번 19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답을 만들어 드리려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설명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정도는 잘 좀 풀어주시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함정 문제가 요거였죠. 요거. 기말의 재료는 기초의 재료에 비해서 3만 원이 늘어났다. 그냥 아무 숫자나 쓰고 3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은 7만 원이 더 감소됐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7만 원보다 적은 7만 원보다 큰 수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7만 원을 빼주면 여기를 8만 원 쓰면 만 원, 9만 원을 쓰면은 2만 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문제 2번은 주식회사 서울은 단일 공정으로 단일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자, 이 회사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대요. 자, 공정별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종합원가는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대요. 그러면은 다음에서 각각의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실제보다 적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기말 제공품의 진척도가 더 적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아무 문제나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먼저 물량의 흐름을 그려봅니다. 자, 기초에 몇 개 있었느냐? 800개. 그 다음에 이번에 착수한 게 2000개. 그냥 제가 임의대로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은 400개.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은 2800에서 2400이 요게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원래 요게 진척도가 25%래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더 적다라는 것은 진척도가 더 적어지면은 기말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요거를 10%라고 하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이 이렇게 감소되겠죠. 적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겠죠. 자, 요거에 자, 우리 말 한 말 초당에다 집어넣어 보면 말 완말. 그다음에 여기는 돈이죠. 돈 초당. 그러면 원래는 400개. 자, 400개인데 25%니까 100개. 곱하기 완성은 2400개. 플러스 기말은 100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기말이 더 적다 그랬으니까 요 진척도를 적게 보면 되겠죠? 10%. 그러면 얘는 40개가 되겠고, 자, 40개 곱하기 완성은 2400 플러스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은 정상적이면 2500인데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2440이 됐죠?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지금 실제보다 과소됐어요. 그러면 실제보다 과소가 되니까 완성품 환산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자, 기초 제공품은 얼마 있었느냐? 24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당기의 투입 비용이 74만 원이라고 하면 자, 여기는 똑같죠. 24만 원 플러스 74만 원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완성품 환산량은 적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원가는 요거를 계산한 게 단위 원가입니다. 단위 원가는 당연히 커지겠죠. 요게 적어지니까 커지겠죠, 당연히. 해보시면 자, 저기는 얼마냐? 24만 원 플러스 74만 원. 그러면은 94만 원을 2,5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는 392원이 돼요. 자, 근데 여기 적어졌으니까 얘보다 커지겠죠. 그러면은 24만 원 플러스 74만 원. 그 다음에 나누기 2440. 그러면 여기는 401원 이렇게 올라가죠. 자, 401원 60전이니까 402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과대하게 되죠. 392가 아니라 402원으로 커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39,2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40개 곱하기 402원 하면은 얘는 16,080원 이렇게 되니까 기말 제공품은 적어졌죠. 기말 제공품은 적어졌으면 완성품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 완성 원가는 여기가 24만 원이고 기초가, 그 다음에 단기 투입이 74만 원. 그러면 여기에 기말이 지금 39,200원. 그러면 여기는 완성품은 얼마가 돼요? 자, 얼마인가요? 74, 98만 원에서 39,200원을 차감하면은 여기는 94만 800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더 적어졌잖아요. 16,080원으로. 그럼 16,080원으로 적어지니까 얘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얼마가 되나요? 98만 원에서 자, 얼마를 빼요? 16,080에 이러면 여기는 96만 3,92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 이렇게 과소평가됐으면 완성품 환산량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커지죠. 단위 원가는 얘가 적어지고 요 위에는 똑같으니까 커지고, 따라서 제품은 어떻게 된다? 자, 완성품 제조 원가는 과대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 얘 커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자꾸 문제를 풀어서 내 거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지난번에 표준원가까지 다 끝났고요. 오늘은 의사결정회계. 자, 59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의사결정회계는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우선 597에 보면은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원가의 개념. 자, 매물원가는 알고 계시죠? 자, 매물원가는 역사원가로, 자, 매물원가는 다른 말로 역사원가, 과거에 취득한 원가죠. 자, 과거에 이미 결정된 원가이기 때문에, 자, 역사원가라고 하고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묻혀진 원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매물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나 미래의 의사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다. 자,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면은 관련 원가라고 하고, 자,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관련 원가는 여러 대안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미래 원가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원가죠. 그러니까 미래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그게 관련 원가고, 자, 이런 역사 원가나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이 없는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7페이지. 자, 특수의사결정인데요. 어떠한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주문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599의 상단을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한강은 부품 A를 자가 제작하고 있다. 연간 5천 단위의 부품 A를 자가 제조할 때 단위당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대요. 자, 이때, 자, 그럼 뭐예요? 재료비는 120원이고 하나에,
그 다음에 노무비는 150원, 변동제주간접비는 80원, 고정제주간접비는 250원. 그래서 하나에 600원이 제조원가다. 그럼 내가 만들면 하나에 600원을 드려야 되죠. 하나 만드는데 600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금강이라는 회사가 나한테 제안을 해요. 야, 너 네가 만드는데 600원씩 들어가지 않니? 내가 550원에 납품해 줄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600원인데 자, 상대방이 지금 550원에 납품을 해 주겠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땡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땡큐죠. 내가 만들면 600원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550원에 납품해 준대요. 그러면 땡큐잖아요. 그러면은 덜썩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더 유리한지. 그러면은 내가 만들면 자가 제작을 하면 자 하나에 600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개냐? 5,000개예요. 그러면 5,000개를 하나에 600원씩에 만드니까 300만 원인가요? 자, 600 곱하기 5,000개. 예. 그러면 이제 나는 3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 외부에서 구입을 하면 자,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하나에 550원씩이라고 그랬죠? 자, 550원씩 5,000개. 그러면은 275만 원이 나가죠? 자, 275만 원이 나가는데 자, 보세요. 내가 우리 공장에 시설이 있는데 내가 안 만들어. 그럼 그 공장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줘야죠. 자, 그랬더니 거기 보시면 자, 주식회사 한강이 이를 수락할 경우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연간 6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네. 그러면 275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60만 원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우리 변동비라는 거는 하나 만들 때 발생하는 원가가 변동비입니다. 그런데요,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는 내가 만들든 안 만들든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가가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만들 때는 이게 다 포함돼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자, 외부에서 구입을 할 때는 자, 275만 원 대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유휴시설이 생겼고 그거를 임대함으로써 60만 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뭐는 발생하느냐? 고정비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고정간접비가 한 개당 얼마래요? 250원인데 부품 A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비는 단위당 100원씩 회피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만들면 250원인데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발생한 원가인데 좀 적게 발생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얼마가 회피할 수 있어요? 100원만큼 회피 가능하면 150원씩은 들어간다 이 소리죠. 한 개당 150원씩 5,000개. 자, 그러면 150 곱하기 5,000개 해주시면은 자, 75만 원은 나가게 되죠. 그럼 결론. 자, 돈은 얼마 나가요? 275, 75, 350. 그런데 60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290만 원만 나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들면 300만 원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290만 원만 나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답. 자, 외부 구입 시 연간 10만 원만큼 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1번이 정답이죠. 따라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몇 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게 이제 아주 쉽게 자리 잡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거저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유유시설을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275만 원 나가죠. 근데 유유시설을 이용해서 임대료는 40만 원만 들어온다. 그 다음에 요거 75만 원은 당연히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310만 원이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310만 원이 나가니까 요 제한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아까 이런 경우에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은 이건 뭐 그냥 산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난번 23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한 종류의 제품 X를 매월 15만 개씩 생산 판매하고 있대요. 단위당 판매 가격과 변동원가는 75원과 45원이래요. 자, 내가 45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75원에 판매한대요. 그러면 공원이익은 30원이 되겠네. 자, 공원이익은 30원.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자, 판매 가격은 75원이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자 45원이에요. 물건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45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다 팔면은 75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 팔 때마다 우리 회사에 30원씩을 공헌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 고정비는 200만 원이고 여유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15만 개만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더 이상 만들 수는 없다. 자, 그랬는데 자, 대한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제품 Y를 10,000개를 공급해 달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품 X의 라인에서는 몇 개를 줄여야 돼요? 10,000개를 줄여야 되겠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자, 내가 제품 X를 매월 15만 개씩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대한이라는 회사가 지금 만 단위, Y 제품을 10,000개 공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제품 X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여 제품 Y를 즉각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 한국이 대한의 주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품 X의 생산 판매량을 8,000개를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제품 Y를 생산 판매하면은 단위당 35원의 변동비가 발생한대요. 그렇다면 주식회사 한국은 현재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 주문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이 소리죠. 자, 그럼 우리는 제품 X를 얼마 포기해야 돼요? 8,000개를 포기합니다. 제품 X라인에서 자 8,000개를 포기. 그럼 8,000개에서 얻을 수 있는 공헌이익은 30원씩이니까 24만 원의 이익을 포기했죠. X에서. 그럼 이제 이거를 Y에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Y는 요거를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제품 Y는 한 개당 얼마씩 가격이 들어가요? 35원씩 들어간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몇 개입니까? 10,000개를 공급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이제 우리는 얼마야? 24만 원을 자, 이쪽에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포기한 값이 24만 원이니까 요게 여기로 오게 되죠? 그러면 요걸 얼마에 팔면은 24만 원 이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겠냐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요거에 24만 원에 요게 이제 10,000개니까 요게 하나에 24원만 이익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변동비가 35원이니까 요거는 하나에 59원에 판매하면 되겠네. 자, 그러니까 내가 Y를 내가 59원에 나한테 내가 59원에 판매할게. 그러면은 요 제품 X에서 요걸 안 만들고 Y에서 그 이익을 받아낼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자, 주식회사 한국이 현재 이 이익을 유지하려면
요 주문에 대한 가격을 최소한 얼마? 59원 이상만 받으면 돼요. 이거 59원만 받으면 손해가 없는 거고, 59원 이상 받으면 이익이고, 59원 이하로 받는다면 요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소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600페이지. 주식회사 한국은 결합공정에서 제품 A, B, C를 생산한다. 당기에 발생한 결합원가 총액은 4만 원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제품에 배분된다. 분리점에서 단위당 판매 가격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자, 추가 가공할 경우, 자, 그럼 우선 추가 가공은 따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결합원가 나오면 이렇게 갑니다. 자, 제품 A, B, C. A와 B와 C를 생산하고, 자, 여기까지 들어간 결합원가 총액은 4만 원. 그럼 이제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야죠. 자, 뭐를 기준으로 배부?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한대요. 그러면은 A 제품은 1,500개를 생산했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1,000개, 자, C 제품도 1,000개. 그런데 얘는 얼마에 판매하느냐? 10원. 그 다음에 얘는 15원. 그 다음에 얘는 20원. 그러면 판매 가치는 15,000원하고 15,000원. 자, 그 다음에는 2만원. 그럼 저 4만원을 요 상대적 판매 가치에 5만원을 기준으로 안분. 그러면 4만원 곱하기 15,000 나누기 5만. 그러면 얘는 이제 12,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네. 12,000원. 그러면 여기는 16,000원 되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4만. 자, 곱하기 2만. 그 다음에 나누기 5만. 그러면은 16,000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는 12,000원에 만들어서 15,000원에 판매해요. 그냥 팔면, 자, 그냥 팔면 얼마 이익이에요? 3,000원 이익이고, 자, 역시 B 제품도 3,000원 이익이고, C 제품은 4,000원이 이익이죠. 그냥 그대로 이 상태에서 팔면. 근데 우리가 추가 가공을 하겠대요. 추가 가공을 하면, 자, 5,000원을 더 추가 가공해서, 자, 얘는 4,000원을 추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얘는 10,000원을 추가 가공합니다. 그러면은, 이래가지고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느냐? 12원에 판매. 그러면은, 자, 1,500개를, 자, 12원에 판매하면은, 얘는 이제 18,000원에 판매죠. 자, 그 다음에 B 제품은 20원에 판매하네요. 그러면 2만원. 그 다음에 C 제품은 35원에 판매하니까 35,000원이죠. 자, 그러면 그냥 팔면 이렇게 이익인데 추가 가공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 자, 얼마예요? 17,000원인데 18,000원에 판매하니까 1,000원만 이익이네. 자, 여기는 16,000원이 들어가서 2만원에 판매하니까 4,000원이 이익이고, 자, 얘는 26,000원에 들어가서 35,000원. 그럼 얘는 9,000원이 이익이네요. 그러면 A 제품은 추가 가공하는 게 오히려 손해네. 그냥 파는 게 낫고. 그 다음에 B 제품은 추가 가공해서 파는 게 낫고. 자, C 제품도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추가 가공이 유리한 제품만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렇게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재밌죠, 뭐 이거? 의사결정회계는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몇 번 해보시면은 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01.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제품 A의 X1년도 공원이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 제품 A라는 놈을 판매하는데, 자, 제품 A가 매출액은 120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자, 매출원가는 81만원. 그래서 우리는 얘를 판매하면 공원이익이 39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 고정비가 얼마씩 들어가느냐? 49만원씩이 들어가고 있죠. 48만원이. 그러면 고정비가 48만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결국 영업 손실이 발생하네요. 자, 9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만들면. 자,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따라서 주식회사 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런데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중 21만 원은 계속해서 발생한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안 만들어야 돼? 그걸 이제 의사결정하는 거죠. 그럼 자, 이게 A 아니고 이건 이제 안 만들면 매출액이 없어요. 매출원가도 없겠죠? 그럼 공원이익도 없겠죠? 근데 고정비는 안 만들어도 21만 원이 발생하네요. 그러면 2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안 만들면은 오히려 13만 원 더 손해를 본다라는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1만 원에서 9만 원이니까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자, 따라서 주식회사 한국이 제품 A를 중단한다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2만 원이 더 줄어들겠죠. 이익이 감소되는 거예요. 더 손해가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냥 팔면은 9만 원만 손해를 볼 걸 안 만들면은 21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 소리죠. 따라서 12만 원이 더 감소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 자, 넘어갑니다. 자, 종합예산.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완전산수. 자, 603페이지로 갑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종합예산의 일부 자료다. 자, 매출액은 2월에 10만원, 3월에 20, 4월에는 30. 자, 월별 매출은 현금 매출의 60%와 외상 매출 40%로 구성이 되며 외상으로 매출한 것은 판매된 다음 달에 40%,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나머지가 모두 회수된대요. 그러면 X1년도 4월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문제가 아니라 초딩 때 배운 산수 문제죠. 산수 문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자, 2월에는 10만 원을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3월에는 20.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30. 이렇게 매출했습니다. 자, 이때 매출할 때는 60%는 현금으로, 나머지 40%는 외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자, 얼마야? 60%니까 6만 원은 현금으로 들어오고 4만 원이 넘어가네요, 외상으로. 자, 그랬다가 그 외상 매출액은 판매된 달에 40%가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나머지가 모두 회수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4만 원 중에서 판매된 다음 달에 40% 그리고 나머지 달에 나머지 60%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만 원 매출했는데 4만 원이 남아있죠? 그 중에서 40% 16,000원은 3월 달에 들어오고요. 60% 24,000원은 그 다음 달에 모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4월 말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4월 달에 우리 회사가 받을 돈이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모두 끝났다. 그러면 3월 달에는 자 20만 원을 팔았는데 60%는 현금으로 받았고 40% 8만 원이 외상이잖아요. 8만 원. 자,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8만 원 중에서 자 40%가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거죠. 4, 8, 2, 32 32,000원은 그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거는 48,000원이 아직 안 들어왔죠. 요게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3월 달에 매출한 거.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아까 30만 원 중에서 자 얼마는 받았어요? 60%는 받았으니까 40%가 안 들어왔죠? 3, 42. 그러면 4월 말 현재 아직 못 받은 돈 요거는 16만 8천 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16만 8천 원. 어떻게 이해가 되신 거죠? 이거 산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2월 달에 10만 원을 파는데 자, 그 달에 현금으로 60%, 나머지는 외상으로. 그러면 60%는 받았고 40%만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서 40%는 다음 달에 받는데네. 그리고 나머지 60%는 그 다음 달에 받고.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거는 4월 말 현재 남아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2월 달 거는 모두 아웃된 거죠, 이거. 자, 이렇게 아웃됐고. 그 다음 3월 달. 자, 20만 원을 매출했는데 자, 60%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40%가 외상이잖아. 그랬다가 자, 다음 달에 40%는 들어와요. 그러면 60%가 아직 못 받은 돈이다. 그러면 8만 원에 60%면은 4만 8천 원이 아직 미수된 거죠.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자, 60%는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40%가 이제 여기 안 받은 돈이 되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요 다음 달에 5월 달에 가서 자, 40% 들어올 거고 6월 달에 60% 들어올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그냥 산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회계가 뭐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604페이지에 적중예상. 자,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거. 1번, 정상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 원가만을 미리 결정하여 배부하는 원가 계산이다. 맞죠? 자, 정상 원가 계산은 자, 재료비나 노무비는 실제로 가고 제조간접비만 연초에 만들어놨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원가 계산하는 방법. 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죠. 자, 우리 보조 부문비의 원가 배부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게 상호 배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배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부정확한 게 직접 배부법이다. 자, 3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에 대한 경제학과 회계학의 관점에서의 차이는 자, 경제학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생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하지만 회계학에서는 당해 기업이 단기적으로 생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가 행태를 구분하는 거다. 맞는 얘기죠? 4번. 매물원가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4번하고 5번에서
맞는 답이 있나 보고 없으면 3번에다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매물원가는 원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래의 의사결정이 있어서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매물원가는 이미 과거에 저지러진 원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4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현행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법은 전부원가죠. 예, 전부원가. 변동원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여튼 우리는 진짜만 인정하는 게 우리 기업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 기기장치를 500에 구입했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자, 대안 1. 수리 비용을 200만 원 들여서 350에 팔 거냐? 아니면 그냥 현재 고물상에다가 80만 원에 팔아버릴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경우 매물원가는 얼마냐? 뭐 따질 것도 없죠. 옛날에 구입한 500만 원이 매물원가죠.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기회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그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나올 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가치다 이랬죠.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이 경우 기회원가는 얼마냐? 그러면은 대안 1, 대안 2. 자, 대안 1은 200만 원을 들여서 350에 팝니다. 그러면은 150이 이익이네요. 자, 대안 2는 그냥 80만 원에 팔아버려요. 그럼 80만 원만 이익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이익이 많은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기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회원가를 물어보면 자, 기회원가는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가치이므로 80만 원이 정답이 된다. 자, 3번. 다음 중 의사결정 시에 관련 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된 거. 자, 관련 원가라는 것은 과거에 결정된 거는 아니에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가가 관련 원가다. 자, 따라서 자, 증분 지출 원가는 관련 원가죠. 그런데 회피 불능은 이건 이미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걔는 관련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자, 2번 증분 지출 원가는 관련 원가고 회피 가능하다. 이것도 관련 원가고 기회원가도 관련 원가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자, 회피 불능 원가는 비관련 원가예요. 매물 원가도 관련이 없어요. 3번은 둘 다 안 되고. 4번은 매물 원가가 아니고 5번 회피 불능 원가가 아니고. 그래서 자, 관련 원가만으로 구성된 거. 자, 그거는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4번. 주식회사 한국은 73,500원에 구입한 원재료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현재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합니다. 대안 1. 원재료 A를 그대로 45,600원에 판매한대요. 그러면 45,600원이 돈이 들어오겠네요. 요 얘기지. 그 다음에 대안 2. 자, 원재료에다가 6,600원의 다른 원재료를 혼합하여 자, 원재료 B로 변환하여 외부에 58,100원에 판매한대요. 그러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58,100원에서 자, 6,600원은 빼줘야죠. 그러면 51,500원이 이익이네요. 그럼 대안 2를 선택하면 45,600원이 이익이고 대안 2를 선택하면 51,500이다. 그러면 대안 2를 선택한다면 대안 1에 비해서 4, 5, 6, 5,900원이 더 이익이죠? 자, 그래서 5,900원의 이익이 생긴다. 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알고 보면 쉬워요. 자, 조금 쉬었다가 자,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시고 계속합니다.